안녕하세요. 군암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화학 반응을 한번 살펴봤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었는데, 반응 전 물질에서 반응 후 물질로 화학 변화를 일으킬 때 주변에다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있었고, 이 발열 반응은 주위에다가 열 에너지를 주니까 그 주위의 온도가 높아졌다, 그쵸? 이거의 예시로는 핫팩이 손난로가 될 수 있겠고, 반대로 반응 전 물질에서 반응 후 물질로 화학 변화,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에 열 에너지를 뺏는 반응도 있었죠. 이거는 바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흡열 반응을 통해서 주위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었어요. 이거의 예시로는 손 냉장고가 있었는데, 둘 다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시간이 된다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원리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것은 반응 전 물질과 반응 후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응 전 물질의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 있다고 했을 때 반응 후의 물질은 에너지를 요만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남는 요만큼의 에너지는 어떻게 할까요? 주위에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러고 반응 전의 물질의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반응 후의 물질의 에너지는 요만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요만큼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주변의 에너지를 뺏는 겁니다. 이렇게 손 냉장고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더해서 주변의 에너지를 뺏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고 손 냉장고는 에너지가 커진 그런 물질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손난로나 손 냉장고 외에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았을까요? 오늘은 이 고민한 걸 토대로 한번 창작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창작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는 것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수업도 들어가 볼까요? 고고싱! 화학 반응을 활용한 장치 설계를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핫팩 만들어 보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어떻게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핫팩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핫팩은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 장치인데요. 이는 철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 처리되는 반응에서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때 철과 산소가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이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산화철은 반응 후의 물질이 70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남는 30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열 반응은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처리되는 핫팩 외에도 나무가 연소할 때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도 있고,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든지, 아니면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한편 손 냉장고의 경우에는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대표적인 냉각 장치인데요. 이는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 되는 이 반응에서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었는데요. 이때 질산암모늄이 갖고 있는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가 70, 그리고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 갖고 있는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원래 그 전에 물질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 양보다 더 작네요. 30만큼 작은데 이 30의 에너지를 바로 주변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흡열 반응이 되겠는데요.
이 흡열 반응은 이 외에도 소금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그리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할 때,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광합성할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런 다양한 예시들이 흡열 반응에 속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수업 목표를 정리해보면 이러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반응들을 이용하면 실생활이 좀 더 편해질까 한번 장치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장치와 냉각 장치를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면 편해질까 이를 한번 고민해서 노트에 그림과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적은 후에 구글 클래스룸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중단원인 에너지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에너지는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한번 공부해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새로운 대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단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